네, 현 시각 기준 코스닥 상황을 AI에게 의뢰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눈에 띄는데요. AI의 시선 지금 바로 함께 들여다보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미국 증시에 훈풍이 들어오더라도 IT 투톱에서 상승이 그쳤다면 오늘은 소부장 기업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HBM4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장 큰 수혜를 SFA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후공정 기업이 왜 가장 큰 수혜주로 손꼽히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범용 메모리 후공정 물량은 SFA 반도체 같은 그 외의 기업들에게 완전히 돌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근거가 있다고 AI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DDR5 테스트 설비 약 120대가 SFA 반도체 필리핀 법인으로 이전이 되었고요. 모듈 5개 라인 역신 이전 및 배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수주 물량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율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고요. 지난해 100억 원을 투자한 플리칩 역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차트를 길게 늘어보면 역사적인 하단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부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고민도 됩니다. HBM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들려올 때 소부장 기업이더라도 HBM과 관련된 소부장 기업을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HBM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의해서 밀려난 범용 메모리를 받을 SFA 반도체 같은 기업을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이 조금 더 매력적인지 그 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들도 함께 상승하면서 다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왔던 가장 큰 호재는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결제와 정산 관련된 독점적인 특허 확보 소식인데요. 그동안은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는 있더라도 물건을 구매하고 지불했을 때 판매자가 코인을 받고서 코인의 가치가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다날이 발행한 독점적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자가 낸 스테이블 코인을 다날이 가져가서 원화에 맞게 돈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특허를 20년 동안 가져가면서 결제망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최근에는 신한은행과 서클과 관련된 글로벌 송금 관련된 테스트까지 진행하면서 앞으로 향후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입법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서 코스닥이 3천을 간다면 다날, 스테이블 코인이 그 중심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전략까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코스닥과 시그널 기업들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기업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구별짓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름도 비슷비슷해요, 또 보면. 자, 일단 SFA 반도체,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 몇 가지 정리해 줬는데 이성웅 차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이제 후공정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후공정 쪽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쪽에서 시장을 많이 차지를 하냐? 딱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제 대만의 이제 ASE나 또 이제 미국 또 이제 중국 쪽에서 기업들이 차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어떤 생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하기 전에는 한 5%도 안 되거든요. 이 후공정 관련 기업들을 보면은 SFA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네페스, 또 이제 웨이퍼 쪽에서는 두산 테스나가 좀 있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이 후공정 기업들이 글로벌 쪽으로 각광을 못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삼성전자나
이 하이닉스 쪽에서의 물량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 후공정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중에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 후반에 삼성전자에서 분사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의 물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도 하고 테스트까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어떤 실적보다도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주가가 많이 안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그 전에도 한 5,000원 뭐 중반 쪽에서의 주가가 적정하다라고 했지만, 이런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물량이나 또 이제 하이닉스의 물량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밸류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지금 증권사들의 판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SFA 반도체는 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후공정 업체들은 대부분 가장 리스크 요인이 뭐 시장에 대한 하락, 또 이제 단가 상승에 대한 압박, 뭐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영문으로 SFA 반도체라는 기업이고 네. 한글로 SFA가 있어요. 또 물류일 거예요 아마. 그 왜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쫙 돌아다니는 거, 그거 이제 시스템화하는 로보틱스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뭐 그런 기업이 또 있습니다. 헷갈리잖아요, 이게 자꾸. 많이 저도 한참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어떤 SFA지 이게 순간 헷갈릴 때가 있어서 보니까 SFA, 이게 시총도 비슷해요. 또 1조 1,000억하고 1조 2,000억하고 주가 단가가 이제 좀 달라서 그렇지. 지금은 SFA 영문으로 되어 있는 반도체, 네. 7,400원대 주가. 전략. 일단은 저는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떴다가 좀 밀리네요. 네,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 또 살 음.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후공정 기업들에 대한 어떤 캐파가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뒤늦게 지금 전방 이제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주목을 받지만, 뒤이어서 이제 후공정 기업들이 그나마 좀 기대감으로 좀 올렸다고 한다면, 이제 뭐 SFA 반도체도 그렇고 네페스도 그렇고 이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시기가 온다고 한다면 저는 주가에 대한 상승률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 기업들에 대한 포트를 하나씩 가져가는 좋긴 하지만, 이런 후공정 기업들도 포트에 하나는 넣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거기 안에서 이 후공정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들은 하나씩 넣어둬야 되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그 중에서 SFA 반도체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하여튼 전략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스테이블 코인. 논란이 많은데 다날 결제 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이제 PG라는 개념으로 또 용어도 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내죠. 네. 막 쪼개 놓은 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P2P라고 하는 뭐 개념으로 당근 사람 만나서 먹튀 뭐 결제한다 그래놓고 만나서 확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제 중간에 대행을 하는 업체를 끼고 결제를 이행하는 뭐 이런 개념은 있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법은 국내는 아직은 공전 중입니다. 공회전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개념 정립도 어렵고, 원화 자체를 우리 스스로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해외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이거란 말이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잠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차라리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개념도 아직 모호해요. 거기다가 지금 비트코인의 빗썸 사태가 터져버렸죠. 없는 거를 줘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희한한 일이에요, 그거.
희대의 일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모르겠지만 이성훈 차장이 보시는 다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다날은 본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시장에서 확고하잖아요. 네. 휴대폰 결제 시장 쪽에서의 소액 결제 뭐 이런 거. 네, 거의 이제 시장은 좀 잠시 그 독점 같은 분위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신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물 경제 도입 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결제에 대한 법안 이 두 가지가 자리를 잡아야 주가가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특허 취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그 좋은 이슈 같은 경우는 다날이 그 전부터 뭔 특허인가? 그 전부터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법제 그런 그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는데 법인 지갑이군요. 전자 지갑 관련돼서 디지털 자산 연계 결제 기술. 어렵게 써놨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활성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네. 또 이제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이 결제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저는 다날의 최근에 오늘 같은 게 주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당장 어떤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네. 은행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업계, 테크 업계가 또 주도하느냐 이것도 논란이 있고 어느 한쪽 손만 들어주기에도 이해타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계속 빙빙 도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다날의 주가만 얘기한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실물적으로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업에 대한 뭐 밸류적인 가치를 논하기 전에 주가가 계속 랠리를 가야 된다면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약간은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네. 약간 관망 부분을 관망. 좀 말씀을 좀 근데 드리도록. 워낙 대중성의 인지도이기 때문에 시장 매매는 뭐 시장 매매라는 건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저 주가를, 그죠? 네네. 네, 뭐 근데 시장 매매 참 모호한 얘기긴 한데 자 관망 지켜보자. 이성훈 차장은 다날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셨고 하나만 더 갈까요? 재룡전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이건 뭔가요? 뭐 재룡전기는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재룡전기가 이 변압기 쪽에서의 강자라고 네. 중소형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삼성하고 관계 때문에 이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삼성 P4 평택 라인에 네네. 다시 지금 재건설과 속도를 내는 쪽이라면은 재룡전기도 거기에 뭔가 기대를 해본다 이런 스토리 아닌가요? 그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 400억 규모의 이 공장에 대한 부분에 증설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변압기 쪽은 미국 그 재룡전기도 이제 매출의 80%가 이 미국에서 나오는데 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건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억 규모의 공장에 대한 부분을 이 땅을 양수를 해서 짓는다. 그러니까 거의 자기 자본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재룡전기에 대한 이 변압기의 글로벌적인 수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역시 뭐 이 전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은 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소형 이 전력기계 업체들이 돈을 투자해서 이 생산을 한다 이런 공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믿음을 준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이 HD 현대엘렉텍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이 시가총액 큰 이 전력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가 주가 좀 무거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약간 중소형 전력기계 업체들한테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룡전기가 이제 변압기와 개폐기 쪽에서의 강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스토리는 굉장히 좀 좋거든요 지금. 네. 미국 쪽에서의 비중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변압기 쪽에서도 그 전에 작은 변압기에서 이제 큰 변압기 쪽으로의 생산 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만든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재룡전기에 대한 어떤 전력기가 업체도 굉장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단기적인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재룡전기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전략. 재룡 전기, 재룡 산업. 이 재룡이 뭐였더라? 예전에 뭐 들었는데 이것도 좀 가물가물한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진 않죠? 저도 좀 가물가물해서 네. 헷갈립니다. 재룡 전기, 재룡 산업, 무진 전기까지 뭔가 이 연결이 있는데 언뜻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 기억력에 메모리의 한계. 네. 메모리를 늘려야 되는데. 자, 재룡 전기는 일단 매수? 저는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기업들보다는 좀 가벼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좀 좋은 거는 몇 년 동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다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알아봤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